조금 어렵고 조금 복잡한 모델링일 수 있는데요. 먼저 탑뷰에서 사각형 상자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랭스는 3개, 위드 한 7개, 높이 3개.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자, 에디트 폴리를 실행하겠습니다. 에디트 폴리. 제가 여기다가 에디터블 폴리를 쓰지 않고 여기 에디트 폴리를 쓰는 이유는 모델링을 하다가 잘못되면 여기는 에디트 폴리만 지우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박스로 되돌아가죠. 네, 그래서 에디트 폴리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에디터블 폴리를 놓고 작업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고 박스부터 다시 그려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이유로 해서 일부러 에디트 폴리를 쓰는 겁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다시 앞으로 되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에디트 폴리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쪽이 앞쪽, 이쪽이 뒤쪽입니다. 이쪽이 앞쪽, 이쪽이 뒤쪽. 여기 중간 있죠? 여기만 자,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조금만 빼보자고요. 자, 이만큼 한번 해보시죠. 다음 이제 벌텍스로 넘어갑니다. 뭘 만들 거냐면 이렇게 몸통이 동그랗게 만들 거예요. 몸통을 동그랗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레프트 뷰에서 이렇게 선택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로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그럼 동그랗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 레프트 뷰에서 여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요 뒤에도 같이 선택이 돼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앞쪽만 선택이 됩니다. 앞쪽만 이렇게 빼볼까요? 그리고 여기도 스케일로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줄여볼까요? 자, 한번 줄여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이제 탑뷰에서부터 작업할 겁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각의 벌텍스를 붙잡아서 스케일로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몸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맨 끝에 2개는 냅두고요. 자, 이렇게 줄여 나갑니다. 그러면 몸통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얘네들은 대충 하셔도 좋습니다만 자, 이렇게요. 줄여버리면 되죠. 그러면 물고기의 모습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프론트 뷰입니다. 되게 이상해요. 그죠? 프론트 뷰입니다. 여기는 모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스케일로 줄일 겁니다. 자요. 그러면 자, 어떤가요? 좀 그럴싸해졌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제 여기 등 지느러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폴리곤을 이용해서 어디다 할까요? 네,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베벨을 쓸 겁니다. 익스트루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돌출하고 끝인데 베벨은 어떻게 돼요? 돌출하고 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베벨을 쓸 겁니다. 자, 드래그하고 조금 줄어들고 드래그하고 조금 줄어들고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베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버텍스로 들어갑니다. 자, 스케일로 뾰족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동시켜 줍니다. 이렇게요. 너무 크지 않게. 자, 그러면 자, 모습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등 지느러미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가슴 지느러미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두 군데 있어요. 이렇게 여기 하나, 다시 여기 하나. 위치상으로 보면 이렇게 두 군데가 존재합니다. 똑같아요. 베벨로 한 번 돌출하고 조금 작아지고 다시 한 번 돌출하고 많이 작아지고. 자, 모습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역시 스케일로 들어갑니다. 자, 스케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케일.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 끝단에는 두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끝단에는 두께가 없도록 스케일을 줍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스케일을 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탑뷰만 확대해서 보면 자, 이동 툴로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이동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모습이 완성이 됐네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사실상 여기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에디터블 폴리에는 있어요. 에디터블 폴리에는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메쉬 스무스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메쉬 스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를 하는데 넙스 방식이 있고 클래식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식 방식을 쓰면 면이 더 쪼개지면서 이렇게 더 부드럽게 처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터보 스무스예요. 터보 스무스를 쓰면 바로 이렇게 부드럽게 면 처리가 끝납니다. 또 하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디터블 폴리로 제가 바꿨습니다. 에디터블 폴리 맨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유즈 넙스 서브 디비전이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면 또 똑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여기까지예요. 피봇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피봇이 여기 있어요. 그죠? 피봇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무게중심점 혹은 이 오브젝트의 중심점이 피봇입니다. 피봇을 바꾸려면 일로 갑니다. 여기요. 여기 히어라키. 하이어라키 또는 히어라키. 자, 하이어라키. 보시면 피봇, IK, 링크 인포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 바로 피봇이 나오죠. 피봇의 위치를 바꿉니다. IK는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해서 그 관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봇을 누르고 여기 이펙트 피봇 올리를 누릅니다. 만약에 이펙트 오브젝트 올리 그러면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거고, 이펙트 피봇 올리 그러면 피봇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얼라인먼트에 보시면 센터 투 오브젝트, 오브젝트의 중심에 이렇게 맞춰라. 얼라인 투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객체에다 맞춰라. 그 다음 얼라인 투 월드, 전체 좌표기에다 맞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리셋 피봇 그러면 피봇을 원래대로 돌려라. 근데 내가 이렇게 피봇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무게중심이 대략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종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작업하면서 갑자기 피봇이 막 움직여 버리는 경우. 바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봇을 끄시면 됩니다. 그럼 무게중심점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이렇게. 대략 무게중심점의 위치는 한 여기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세요. 얘의 진행 방향이 이쪽입니다. 자, 전체 화면을 놓고 라인을 그립니다. 적어도 몇 배 정도는 이렇게 주셔야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전부 다 선택해서 스무스로 제가 스무스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확대해서 자, 피봇의 위치, 이 피봇의 위치와 끝점의 위치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로테이트로 진행 방향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패스 디폼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두 군데 있어요. 패스 디폼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패스 디폼을 찾으세요. 자, 이렇게요. 명령어가 패스 디폼이라고 합니다. 얘가 두 군데 있어요. 위에 있는 거 말고 아래에 있는 걸 찾아 넣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 픽 패스로 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올 겁니다. 완전 엉망으로 들어오죠. 그죠? 자, 이거는 어떻게 바꾸냐면 바로 여기 서브 오브젝트에 보면 기즈모가 있습니다. 기즈모를 누르시면 얘가 바뀌어요. 이렇게. 로테이트로 회전 방향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 다음 기즈모 버튼을 다시 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주시냐면 여기 퍼센트 값을 주시면 돼요. 퍼센트 값을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좋겠네요. 돌고래가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퍼센트 값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부러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형태가 나오고, 스트레치는 늘어나게요.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굳이 스트레치 값을 바꿀 이유는 없고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회전 값입니다. 이렇게 회전되는 값. 로테이션은 회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꿀 거 없고, 트위스트는 비꼬는 거죠. 이렇게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죠. 자, 굳이 얘도 할 일 없고. 자, 플립은 뒤집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오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뒤집히는 경우고. 자, 그래서 플립까지는 냅두고, 자, 이렇게 하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보통 이제부터는 뭘 만들 거냐면 이제 캐릭터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건데, 아마 마지막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캐릭터를 모델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이 스피어를 이용해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프론트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스피어가 보이시나요? 이 앞쪽에 모이죠. 자, 스피어를 만들어 놓고 이 세그먼트 값을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세그먼트를 줄여서 작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그먼트를 줄여서 작업하는, 그러니까 이 모이는 부분을 앞쪽에다 놓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얘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놓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 좌우로 놓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모양을 보면 스피어를 그리면 반드시 이렇게 모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모이는 부분이 이렇게 앞쪽으로 놓고 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좌우로 놓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자, 박스를 이용해 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박스를 그려봤습니다. 박스를 그리는데 세그먼트를 1, 1, 1로 줍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터보 스무스를 주는 거예요. 터보 스무스를 2개를 줍니다.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앞부분에 이렇게 배구공처럼 이렇게 모양 보이시죠? 이거 얼굴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이 총 3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이거 말고 하나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면을 한 개씩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면체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면을 한 개씩 쪼개나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스피어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박스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취향이겠죠. 해보니까 나는 이게 편하고 이게 면 맞추기가 좋아. 이게 이제 좋아서 쓰게 되는 거죠. 자, 보시죠.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자, 얘입니다. 자, 에디트 폴리. 얘를 쓰면 좋은 점은 뭐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내려오겠군요. 이렇게 뒤로 밀어 봅시다. 이렇게요. 그리고 얘는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Z축으로. 자, 면을 선택해 봅시다. 그 다음에 베벨 써볼까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벌텍스를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줄여 볼까요? 자, 얘는 그냥 냅두죠. 이렇게. 그 다음, 자, 여기 면하고 여기 면하고 두 군데죠? 자, 과감하게 반쪽을 지울 겁니다. 반쪽 지웠죠? 그럼 반쪽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요. 여기에 시멘트리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시멘트리. 자, SY, 네, 여기 있네요. 시멘트리. 반쪽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시멘트리라고 하는 명령어는 뭐냐면 대칭이란 뜻입니다. 시메트리, 대칭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균선이 있어요. 평균이 있고 위로 올라가는 값, 아래로 내려가는 값이 있어요. 그죠? 이게 좌우, 위아래가 똑같은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걸 시멘트리, 대칭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지금 내가 오른쪽 왼쪽이 있잖아요. 그죠? 캐릭터를 모델링 할 때 오른쪽 왼쪽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좌우가 대칭이죠. 이게 시멘트리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쪽만 작업하는 거예요. 반쪽만 작업하는 겁니다. 그럼 반쪽은요? 시멘트리 효과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다시 에디트 폴리로 갑니다. 여기 쇼 레졸루트 버튼 눌려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벌텍스로 들어갑니다. 자, 인셋을 이용할까요? 인셋. 그 다음 익스트루드 한 번, 두 번. 다시 벌텍스. 자, 요만큼만 스케일로 이렇게 줄여볼까요? 다시 요 부분만 앞으로 빼볼까요? 자, 다시 여기 버텍스가 하나 있죠? 얘만 끄집어 봅시다. 이렇게 그냥 여기서 마무리. 어떤가요? 간단한 캐릭터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이제 눈 부분이 들어갈 거잖아요. 이렇게 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면을 이렇게 잘라 놓으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커트 명령어 있죠? 자, 모서리를 이용해서 모서리에서 점으로 해서 모서리로 해서 점으로 해서 모서리로. 그러면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여기 있는 요 엣지는 감추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하고, 자, 인셋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뒤로 밀어 넣어주면 어떤가요? 눈까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맨 마지막에 터보 스무스를 한번 땅 때려주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 캐릭터가 이렇게 앞에 주둥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피어에서 앞쪽으로 놓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이 두 번째는 어떻게 쓸까요? 뭐 첫 번째야 그렇다 치고, 그럼 얘는 어떻게 쓸까요? 자, 얘는 똑같아요. 에디트 폴리를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몰려 있죠. 좌우측에 몰려 있죠. 자, 보세요. 보통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모델링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얘도 똑같이 반쪽을 날려놓고 시작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자, 다시요. 얘는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에디트 폴리, 그 다음 똑같이 반절을 날리고, 그 다음 똑같이 시멘트리. 자, 시멘트리를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미러링 값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미러링 값이 x, y 이렇게요. 미러링 값을 바꾸면 됩니다. 자, 에디트 폴리 벌텍스.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를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요. 뭘 연상시키면 좋냐면, 우주인이 쓰는 헬멧 있죠. 우주인이 쓰는 헬멧을 연상시키시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얼굴 부분 있잖아요. 이 귀 밑에 턱이 이렇게 되고 해골이 이렇게 모이게 돼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이제 밑으로 내리고, 그럼 이제 얘가 어디로 가요? 이렇게 이제 턱 밑으로 가는 거죠. 여기가 턱이라고 하면, 얼굴이 이렇게 오면 턱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과 턱, 그 다음에 해골 모양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모양 맞추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사람의 기본 얼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 얼굴 모양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서리도, 버텍스도 정점도 이렇게 익스트루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정점을 익스트루드 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모서리를 익스트루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돼요. 자, 모서리, 그 다음에 이제 버텍스에 보시면 챔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챔퍼링하면 이런 모서리 모양이 되고, 엣지를 챔퍼링하면 이렇게 모서리가 갈라지게 됩니다. 챔퍼는 모깎기라는 모딱이란 뜻이에요. 모서리를 각지게 이렇게 잘라내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쭉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따기를 한번 해보죠. 챔퍼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면이 갈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모서리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챔퍼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브릿지하고 커넥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버텍스에도 버텍스는 챔퍼까지 있고요. 자, 커넥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더에 가면 보더는 구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다 제가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이런 게 이제 보더예요. 구멍을 보더라고 합니다. 여기 캡이 있어서 닫아주기도 합니다. 보더는 캡이 있어요. 닫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브릿지. 브릿지는 연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도형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제가 하나 이렇게 주로 이제 몸통을 만들 때 쓰는 건데 얘를 대칭으로 바꿔볼까요? 자, 로테이트. 우와. 안 되네. 자, 서로 이렇게 마주보기, 뭐지? 이게 동시에 들어가는구나. 얘만 들어가게 하랬더니.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을 만들 거예요. 몸통에다가 똑같이 제가 스피어를 이용해서 몸통을 만들었고요. 자, 밑에다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자, 얘도 몸통이 있어야 되겠죠. 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폴리곤으로 여기를 구멍을 이렇게 뻥 뚫었습니다. 폴리곤으로 뚫었어요. 얘는 지우고, 그 다음에 얘는 에디터블 폴리. 자, 이렇게 몸통을 만들었고요. 자, 얘도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해보면 어태치라는 개념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주면 이렇게 하나로 들어와요. 자, 여기 정점을 삭제해 봅시다. 그럼 구멍 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멍 난 두 개를 연결하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구멍 난 두 개를 연결할 때 쓰는 게 커넥트예요. 자, 보시죠. 폴리곤에도 커넥트가 존재합니다. 브릿지 드래그 해볼까요? 드래그해서 클릭. 그러면 자, 면이 어이구 엄한 데로 갔네요. 자, 보도로 할까요? 보도에서 두 개 선택하고 브릿지.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두 개 선택하고 이렇게 두 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브릿지 연결되나요? 커넥트입니다. 자, 커넥트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 자, 일단 브릿지까지 한번 해보시죠. 많이 쓰는 거 이제 브릿지, 커넥트, 캡 이런 내용들 많이 사용하니까 한번 해보시죠. 몸통까지 한번 쭉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습니다. 터보 스무스까지 한 다음에 에디트 폴리.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역시 절반을 날립니다. 그리고 시멘트리. 그래야 이제 절반이 나오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얼굴 부분이 됩니다. 주로 이제 캐릭터 모델링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오늘은 개념만 쭉 잡아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보시면 이제 왼쪽 뷰에서 이쪽이 정면이니까 얼굴을 밀어 넣고요. 자, 이렇게 얼굴을 밀어 넣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턱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내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턱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안으로 밀어주고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금방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인 비례와 형상만 만드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